한국 전쟁 당시 피해 격전지였던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철의 삼각지를 찾아가는 길. 뼈대만 앙상한 철원 노동당사를 지나면 탱크를 막기 위해 설치한 장애물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그 주변은 여전히 쥐레밭으로 남아 있다. 분단 45년, 여전히 긴장이 흐르는 땅. 그러나 철의 삼각지는 이제 새들의 땅이 되었다. 철의 삼각지 한가운데를 지나는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쪽에 토교 저수지가 있다. 온갖 물고기가 풍부한 토교 저수지는 곧 북쪽을 향해 떠날 겨울 철새들의 중간 휴식처다. 남녘에서 날아온 비오리도 다른 겨울 철새들처럼 이곳에 잠시 여장을 풀었다. 이 토교 저수지에서 비오리 암놈과 수놈은 사냥한 물고기를 차지하기 위해 끝없는 공방전을 벌인다. 그것은 이곳에서 충분한 영양을 보충해 번식지인 유라시아나 북미 대륙으로 곧 긴 여행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비오리뿐만이 아니다. 겨울철 토교 저수지는 수많은 진귀한 손님들로 늘 붐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던 흰 기러기도 몇 년 전부터 이곳에 날아든다. 철의 삼각지는 동남아에서 겨울을 지내고 번식을 위해 시베리아로 여행하는 겨울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가 된 것이다. 이제 생태계의 보고가 된 중부전선 철의 삼각지. 한국 전쟁 당시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이 바뀔 정도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이곳에서는 여전히 먹고 먹히는 생존 전쟁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먹이 싸움은 같은 종 사이에서도 일어난다. 식물성 먹이를 즐겨 먹는 쇠기러기는 논에 벽돌이를 놓고 한판 싸움을 벌인다. 쇠기러기가 고개를 낮추는 것은 공격 자세다. 싸움은 먹이뿐만 아니라 암놈과 영토 때문에도 일어난다. 텃세인 까치는 겨우내 집단 생활을 통해 힘도 과시하고 자신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한다.
보기와 달리 포악한 성격을 가진 까치의 집단 공격 앞엔 하늘의 왕자인 흰꼬리 수리도 꼼짝없이 당하고 만다. 그것은 같은 맹금류인 수리부엉이도 흰꼬리 수리 신세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서 까치는 이들 맹금류들이 먹다 남긴 먹이를 깨끗이 청소까지 해치운다. 힘센 놈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까치는 이런 집단 행동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3월이) 되면 철원 평야에 살던 겨울 철새들이 북으로 떠나기 시작한다. 그때쯤이면 남의 철원과 김화, 북의 평강을 잇는 철의 삼각지에 성급히 찾아든 여름 철새와 텃새들이 함께 어울린다. 새들이 보금자리로 정한 곳은 사람들이 접근 못하는 지뢰밭이다. 이 지뢰밭 한켠에 큰 오색 딱따구리는 둥지로 쓸 새로운 구멍을 뚫었다. 더운 지방에서 막 도착한 찌르레기는 번식을 위해서 자신들의 세력권을 새로 확보해야 한다. 여름 철새 중 제일 먼저 찾아온 후토티는 벌써 자신의 세력권을 확보하고 먹이 찾기에 열심이다. 이때쯤 겨우내 집단 생활을 하던 까치도 단독 생활로 돌아가 번식을 위해 집을 짓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 까치는 맹금류인 황조롱이의 세력권 안에 버젓이 둥지를 틀었다. 그것은 황조롱이 세력권 안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까치들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까치는 새로 집 짓는 황조롱이에게 시비까지 건다. 까치에겐 맹금류인 황조롱이도 무서워하는 난폭함이 있는 것이다. 간신히 까치를 쫓아낸 황조롱이. 그러나 까치는 결국 황조롱이 세력권 안에 집을 지었다. 새들의 세력권 싸움이 치열한 지뢰밭에서 북으로 약 2km 지점에 월정리역이 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이 남북으로 왕래했을 월정리역. 이제 북쪽 평강으로 가는 길은 막혔고 월정리역은 폐허가 된 지 오래다. 억척스런 까치는 이 월정리역 전봇대 위에도 둥지를 틀었다. 그러나 이들이 좋은 숲을 두고 이곳에 둥지를 튼 것은 자기들끼리의 세력 싸움에서 밀려났기 때문이다. 당연히 둥지 재료도 충분히 구하지 못했고 이곳 까치집은 엉성하기 짝이 없다. 그러나 비록 엉성한 보금자리지만 까치는 정성껏 알을 보호하며 왕성한 번식력을 과시한다. 저런 평야가 철새와 텃새의 낙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한탄강 상류의 풍부한 먹이 덕택이다. 이에 따라 이곳에 찾아드는 새들 중엔 희귀한 종류들이 많다. 몇 년 전 66년 만에 이곳에 나타난 호사비오리도 그중 하나다. 번식기가 되면 수놈 원앙들은 한탄강 상류의 세력군을 형성하고 사랑의 계절을 맞을 준비를 한다. 순놈은 자기 세력군에 들어온 것이 암놈일지라도 다른 순놈을 공격하는 것처럼 암놈을 공격한다. 그러나 암놈은 순놈 원앙과 싸우지 않고 날아가지도 않는다. 암놈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순놈의 환심을 사 세력군 안에 그대로 남으려 한다. 순놈들은 마음에 드는 암놈과 결혼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싸움에서 이긴 순놈은 자신의 세력군 안에 있는 암놈과 결혼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암놈은 순놈의 청혼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순놈은 파시 행동을 하면서 구애 춤을 추기도 한다. 사랑이 무르익어갈 무렵이면 한탄강 상류는 원앙의 무도 회장이 되고 이런 순놈의 끈질긴 설득과 달램으로 암놈은 청혼을 받아들이게 된다. 꼬마 물대새 부부는 한탄강 상류 주변 물가 자갈밭에 둥지를 틀었다. 이들이 알은 자갈색과 같은 보호색을 띠고 있어 천적의 눈을 속일 수 있다.
먹이 싸움은 자기 종족 사이에서도 일어나지만 다른 종족 사이에서는 더욱 치열하다. 여름 철새인 백로와 외과리는 같은 나무에 살지만 먹이 싸움에는 양보가 없다. 백로와 외가리의 집단 번식지는 철의 삼각지 지뢰밭 안에 있다. 성격이 거칠고 백로보다 힘이 센 외가리는 백로보다 높은 자리에 둥지를 틀었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뒤늦게 집을 짓는 백로들은 번식기 내내 둥지를 보수하기 위해 재료를 구하러 다녀야 한다. 그러나 이미 집 짓기에 좋은 집터와 재료를 빼앗긴 이들이 집을 짓는 일이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어려운 여건 속이지만 백로들은 나뭇가지들을 정성껏 엮어 접시 모양의 둥지를 완성한다. 이제 비로소 새끼 기를 준비가 끝난 것이다. 이 무렵 희귀조인 흰날개 해오라기가 번식을 위해 지뢰지대에 나타났다. 그런데 흰날개 해오라기는 나무를 잘못 선택했다. 죽은 나무인 줄 모르고 둥지를 튼 것이다. 새끼들이 태어나면 나뭇잎으로 위장하고 보호해야 하는데 어미의 실수로 이제 새끼들은 적에게 노출될 운명에 처한 것이다. 새끼 기를 때 유난히 금술이 좋은 흰날개 해오라기 부부. 그러나 새끼 위장에 실패한 이들은 엄격한 먹이사슬 관계가 존재하는 비무장지대 생태계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남을까? 대부분의 맹금류는 다른 새들보다 일찍 산란을 한다. 그것은 늦게 산란한 다른 새들의 새끼들을 먹이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초순 일찌감치 산란을 했던 황조롱이의 새끼들도 꽤 성장한 편이다. 어미 황조롱이는 대평원에 펼쳐져 있는 다른 새들의 보금자리를 넘보며 새끼들에게 줄 먹이를 찾고 있다. 그 속에서 결국 위장에 실패했던 흰날개 해오라기 새끼가 그 희생양이 됐다. 엉성한 둥지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번식 중인 새끼들을 노리는 또 하나의 적은 육식까지 마다않는 까치들이다. 영리하면서 난폭한 까치들은
갓 태어난 다른 새들의 새끼마저 잡아먹는 것이다. 그러면서 까치들은 이곳 철의 삼각지에서 그 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집 짓기 때부터 세력 싸움을 벌였던 까치와 황조롱이는 번식기 내내 그 싸움이 그치지 않는다. 영년 까치는 틈만 있으면 새끼 황조롱이를 귀찮게 하며 자신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난폭한 새인가를 각인시킨다. 그러나 새끼 황조롱이는 어미로부터 사냥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새들의 땅에서 맹금리로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이 정도 크기로 태어날 수 있는 거는 수리부엉이 같은데요. 새들의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이곳 한켠에서 우리는 새로운 흔적을 찾아냈다. 써보세요. 그것은 수리부엉이가 먹이를 먹고 소화되지 않은 것을 토해놓은 펠릿이었다. 털하고 뼈만 태어난 거죠. 네. 중부지대에서 살고 있지만 한 번도 그 서식지와 생태계가 제대로 보고된 적이 없는 수리부엉이. 살털이 있거든요. 못 뜯어먹은 자지 근데 자세히 보면 저 있을 겁니다. 아 보이네요. 새끼가 두 마리 있어요. 아 예. 두 마리 있고, 수리부엉이는 한탄강에 있는 60m 절벽 한가운데 바위 구멍 속에서 살고 있다. 갓 태어난 두 마리의 새끼를 기르고 있는 어미 수리부엉이는 주변 바위와 몸 색깔이 똑같아 처음에는 바위와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다. 어린 수리부엉이 형제에겐 어느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곳 한탄강 절벽은 이들에게 좋은 안식처다. 좋은 시력과 청력을 지닌 수리부엉이는 우리 취재팀의 접근을 이미 눈치채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들은 야행성이라 낮에는 잘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위장막을 치고 밤 촬영을 위해 롤라이트 카메라와 야간 촬영용 적외선 카메라를 준비했다. 수리부엉이의 생태를 본격적으로 촬영하는 것은 이번이 첫 번째. 모두 설레이고 있었다.
수리부엉이는 60년대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텃새였다. 그러나 이제는 멸종 위기에 처한 이들은 비무장지대 한탄강 절벽까지 쫓겨와 숨어 살듯 이곳에서 세력권을 형성하며 산다. 밤의 사냥꾼 수리부엉이의 눈빛이 갑자기 빛나기 시작했다. 먹이를 발견한 것이다. 맹금류인 수리부엉이는 새끼 때부터 그 습성을 드러낸다. 이런 새끼들의 왕성한 식욕을 채워주기 위해 어미는 끊임없이 먹이 사냥을 해야만 한다. 어미는 새끼가 부화하면 새끼들의 먹잇감으로 둥지 옆에 꿩, 산토끼, 쥐 같은 작은 동물을 잡아다 쌓아두는 습성이 있다. 수리부엉이를 발견하면 횡재한다는 옛말은 수리부엉이 둥지 주변에서 꿩이나 산토끼를 힘들이지 않고 주울 수 있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여름이 오면 한탄강은 또 다른 얼굴을 하게 된다. 가파른 절벽이어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한탄강 계곡은 희귀한 야생 식물의 보고이다. 이북에서 흘러온 작은 씨앗이 한탄강 절벽에 뿌리를 내린 분홍 장구채. 공해 때문에 고란사에서 자취를 감춘 고란초는 잎 뒤에 포자를 숨기고 있다. 해오라비 새가 나는 듯한 모양의 꽃을 피우는 해오라비 난초. 탈의 난초는 거의가 분홍색인데 어쩌다 발견한 흰 탈의 난초가 햇볕에 더욱 요염한 빛을 내고 있다. 이 모양이 마치 심장처럼 생긴 삼지구엽초. 이것은 보양 강장제로도 알려진 법정 보호식물이다. 사람의 접근을 두려워하는 꾀꼬리는 이 여름 숲속 나무 위 높은 곳에 숨어 산다. 한탄강은 이들의 취미 생활인 목욕을 즐기는 데 안성맞춤이다. 꾀꼬리는 식물의 잎, 나무 껍질, 잡초의 가는 뿌리 등을 이용해서 밥그릇 모양으로 둥지를 만든다. 여름철새 찌르레기도 딱따구리의 빈 둥지에 새들어 살면서 새 생명을 탄생시켰다.
새들의 지저귀은 여름을 찬미하거나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새들의 노래는 여기가 자신의 세력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죽은 나무를 선택했다가 첫 번째 산란에 실패한 흰날개 해오라기는 두 번째 번식에 성공했다. 하지만 자연의 질서는 냉엄해서 강자는 항상 약자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아주 오랫동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희귀조 흰날개 해오라기 새끼들의 날갯짓만큼이나 그들의 생명력은 강하고 끈질기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이 지뢰밭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밀림지대로 이렇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새들이 각종 새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조금 전에 이쪽으로 지나가는 새 그거 날개 하얀 거 그거 보셨어요? 그렇죠. 그게 흰날개 호락이에요. 이게 해오라기인가? 예, 이게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77년 만에. 지금 거의 새끼가 다 컸거든요. 커서 이제 약 한 일주일 정도면 이제 다 새끼도 다 나갈 거예요. 지뢰밭은 원래 사람이 살던 땅이었다. 지금은 지뢰밭이지만 예전에는 학교가 있던 곳이었고 장민홍쿨 숲에는 고급 주택가가 있었다. 이제는 새들의 땅이 되어버린 철의 삼각지 지뢰지대. 외가리들과 백로들은 일찍 번식을 마쳐 어린 새끼들이 날갯짓을 배울 만큼 자라있다. 어린 백로의 왕성한 식욕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어미는 끊임없이 미꾸라지, 붕어, 개구리 사냥을 나선다. 뒤늦게 지뢰지대를 찾은 중대백로가 둥지를 지을 만한 장소를 찾아보지만 이것은 이미 다른 백로들의 세력권이 형성돼 있다. 백로는 다른 종류의 새가 자신의 세력권 안에 들어오는 것은 너그러운 편이지만 같은 종류의 새가 침입할 경우 공격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 그런 어려운 여건이지만 백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둥지를 만들었고 그렇게 지은 집에서 마침내 백로는 새끼를 키워냈다. 어느 정도 자란 새끼들은 어미로부터 집 만드는 법을 배우면서 서서히 독립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며칠 후 한탄강 절벽에 있는 수리부엉이 둥지를 다시 찾았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새끼 수리부엉이가 그동안 정답게 지내던 자신의 형제를 먹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미는 새끼의 죽음을 이상하리만치 태연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그리고 남아있는 새끼를 위해 다시 밤의 사냥꾼으로 돌아간다. 한 마리의 새끼를 강한 맹금류로 키우기 위해 다른 한 마리의 희생을 감수하는 어미 수리부엉이. 새들의 땅인 초런평야는 두 마리의 새끼 수리부엉이가 살아남기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을까. 어미는 갑자기 희생된 새끼를 치우기 시작한다. 이제 어미 스스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시간이 온 것이다. 이때쯤 새끼 수리 부엉이도 이제 독립의 시기가 왔음을 알게 된다. 어미와의 정을 끊고 어미의 세력권에서 벗어나 자신의 세력권을 만들어야 할 시기가 온 것이다. 갑자기 새끼가 절벽 아래로 뛰어내렸다. 그 뒤 먹이를 물고 어미가 돌아왔지만 어미는 새끼를 찾지 않는다. 유난히 청력이 발달한 수리부엉이여서 새끼의 위치를 모를 리 없지만 어미는 애써 외면해버리는 것이다. 이제 어미 품을 떠난 새끼 수리부엉이는 생존을 위해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이 땅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한탄강 상류에서 가장 넓은 세력권을 형성하며 살고 있는 수리부엉이. 이들은 먹이사슬 관계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다. 이제 어미와 새끼 사이에서는 서로 적대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냉정한 생존 법칙이 적용되는 순간이다. 그 후 한탄강 절벽에서 새끼와 어미의 모습은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처절했던 전쟁의 상흔을 그대로 간직한 철원노동당사 한켠에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들꽃이 뿌리를 내렸다. 새들은 이곳까지 그들의 무대를 넓히기 위해 세력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 (45년) 전 수많은 젊은이들이 처절한 싸움을 벌였던 땅. 이 땅에서 자연의 순환은 끊이지 않고 계속된다. 이제는 새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철의 삼각지. 새들에게 언제나 풍부한 먹이를 제공하는 한탄강이 분단의 강처럼 철원평야를 가로질러 흐르는 땅. 새들은 이 땅에서 자신의 세력권을 형성하면서 그들 나름대로 생존의 법칙을 배우고 함께 사는 법을 터득해 간다.
여름이 지나면 이 여름 철새들은 이 땅을 떠날 것이다. 하지만 이 땅은 여름 철새에게 그랬듯이 겨울 철새들에게도 평온한 안식처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이른 아침 철의 삼각지를 뒤덮은 짙은 안개는 휴전선 철조망을 무너뜨렸다. 군사 분계선을 지키던 어느 병사는 새가 되어 남북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꿈을 꾸었다.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날, 이 땅은 새들만의 땅이 아닌 인간의 땅이 될 것이고, 이 인간의 땅에 금강산으로 가는 기적소리가 힘차게 울려 퍼질 것이다.